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은 중학교 3학년의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을 성적군별로 각 고교의 균등 비율로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 있는데 충북교육청이 현 고입 제도에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도 변경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의 고교 평준화 지역은 청주시와 충주시, 그리고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읍에 걸친 충북혁신도시 등 3개 지역입니다. 평준화고 입학 예정자는 청주의 경우 7지망, 충주는 4지망, 혁신도시는 2지망까지 쓰는데 올해 평준화고 배정을 위한 전산 추첨이 실시됐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무작위로 번호 1개를 뽑고 그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자 3개 지역 평준화고 입학 예정자 6,200여 명의 고교 배정이 순식간에 완료됩니다. 자신이 지망하지 않은 학교에 임의로 배정된 학생은 올해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도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격려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고 배정은 이처럼 전산 추첨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성적 4개군 균등 배분 방식입니다. 성적 4개군 균등 배분 방식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상위 10%와 중상위 40%, 중하위 40%, 하위 10% 이렇게 4개 군으로 나누어 4개 군에 속한 학생들을 각 학교에 균등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본 틀은 특정 학교에 성적 우수 학생이 대거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대입 수시 전형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시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정책 연구를 통해 균등 배분 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제도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고1부터는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통합 수능을 치러야 하는 만큼 고입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에서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운전자의 행동이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6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다시 나타났고 이후 피해 업주에게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6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 결과일 뿐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더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상가로 돌진합니다. 차가 부딪히는 충격에 가게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8시 50분쯤 청주시 수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문을 열기 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A씨의 이후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피해 업주에게 전화를 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다시 나타난 겁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는 게 해명입니다. 사고를 내고 집에 갔다 온다 해놓고 연락도 안 되다가 오후 4시가 다 돼서 와서 잠자다가 못 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건 진짜. 정작 사고 직후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해 집을 찾아갔는데 A씨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을 찾는 첫 단계인 경찰의 음주 측정이 한참 뒤에야 진행된 겁니다. 음주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제 측정을 해야지 딱 나오는 건데 현장에서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택도 주거지도 찾아가가지고 해봤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A씨는 이후 또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업주가 보험사로부터 제때 보상 처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제일 바쁜 저희 시기거든요. 바쁜데 일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문짝도 달아주지도 않고 영업도 안 되고. 경찰은 A씨를 일단 운전 부주의로만 입건하고 사고 전후 행적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해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남성은 숙박비를 못 내 여관에서 쫓겨나자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걸 알고도 홧김에 방화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입구가 시뻘건 불길로 꽉 막혔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부는 새까맣게 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해 9월 일용직으로 일하던 40대 남성 A씨가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투숙비 27만 원을 내지 못해 퇴실을 당했는데 다음 날 비가 내려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이 쓰던 방문이 잠겨 있자 홧김에 방화한 겁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숙박 중인 사람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범행했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후 유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맘때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재미들이 있는데요. 추울수록 잘 잡히는 빙어 낚시부터 스릴 넘치는 얼음 썰매까지 이 겨울을 200%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 저수지입니다. 밤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수면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찾아온 반가운 손님, 빙어를 낚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손맛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낚시는 많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빙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기 시작하면 뭐 1초에 한 마리, 2초에 한 마리씩 잡히니까 그 재미가 정말 재밌어요. 날씨가 추울수록 더 잘 잡힌다는 빙어. 경년 주기로 크기가 다른데 올해는 큰 편입니다. 크기가 있어요. 그 작년에는 빙어 사이즈가 한 5cm면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 빙어 사이즈가 10cm에서 뭐 8cm, 9cm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커요. 뜨끈한 온천수는 찬바람이 불어오면 진가를 더욱 발휘합니다. 올해부터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을 갖춘 수안보 온천 조격장은 개장 시간부터 인기 만점입니다. 간단히 발을 씻고 조격탕에 들어서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발 같은 건 담그니까 따뜻하고 좋더라고, 여기는. 몸 개운하지. 개운하고 좋더라고, 여기 올 때. 제천 추억의 얼음썰매장은 방학 맞은 아이들의 특별한 놀이터입니다. 꽁꽁언 얼음판 위로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얼음썰매는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한 2번? 3번씩 와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얼음이라서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서울에는 막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천에는 이런 게 많아가지고 여기가 좀 특유의 그런 시골 향기가 좀 나서 재밌어요. 예년보다 따뜻한 동절기 기온에 한겨울 즐길 거리가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 특별한 재미들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한 결과 소재 불명 아동이 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진천 3명, 영동 1명으로 이들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충주 용원초 동락 분교장을 비롯한 7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1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21곳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성 7곳과 충주, 진천 각 4곳, 청주, 증평 각 2곳, 제천, 보은 1곳씩입니다. 투자 유치 분리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가운데는 제천과 보은, 증평이 포함됐고 나머지 영동과 옥천, 단양 지역의 추가 반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관계기관 협의와 여러 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솔바초등학교 아버지회에서 159만 5,840원을, 용암이동 형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4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한국역학사협회 충북지부회장 정성훈 씨께서 100만 원, 강서일동 효성 1차 아파트 주민 1동이 4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성동신협 임직원 1동이 50만 원, 성덕도 천안교화원에서 1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농 충북연맹과 충북쌀 생산회 회원들은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쌀이 남으면 수입을 줄이면 되는데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쌀 조정제가 도입되면 전국 벼 재배 면적 69만 7천 헥타르 가운데 8만 헥타르가 줄고 생산량의 10%인 41만 7천 톤이 줄어듭니다.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유급 근무 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인 충북교총이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유급 타임오프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총은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장 올해부터 교원노조 전임자 100여 명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노조 전임 활동을 하게 됐지만 교원단체는 지원을 못 받게 됐다며 차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음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군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2만여 마리와 반경 500m 안 2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오늘 밤 11시까지 인접 8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 4건이 발생해 가금류 37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간부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청 형사기동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경정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A경정은 지역 건설사 대표 B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가성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내준 전 농협은행 지점장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B씨와 유착해 11차례에 걸쳐 91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 B씨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32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불법 대출 실행에 가담한 전 농협은행 여신팀장 등 11명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내일 새벽 추운 날씨에 곳곳에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